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국정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길게 한 2시간 20분 동안 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요. 국정에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많은 그 어려움과 또 여론이 좋지를 않는 이런 가운데 정말 그 엎치고 덮치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 자유우파의 시민들은 정말 그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정말 그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제 열악한 어떤 뭐 이렇게 지지 기반도 그렇고 24만 명만 겨우 얻은 것도 그렇고 앞전에 문 대통령이 다 이렇게 그 빛을 지어 놓고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 이제 이 그 선거에서도 국회의원이 179명이나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172명이나 당선돼 버리는 그런 데다가 국힘당의 자기의 그 아주 신복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대표로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맞서고 있는 이러면서 자 이번에 그 회담을 이렇게 또 말했네요. 이제 바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 중진 의원들이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육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담화와 기자회견이 될지 우리와 기대가 크다 그런 자리다 하면서 이것이 눈높이에 맞지 아니하면은 국민들이 뭐 가만히 있지 또 않을 것이다. 이게 한동훈이가 하는 소리를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뭐 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눈높이에 맞는 여사의 그것을 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5가지의 이런 요구 사항까지도 뭐 하면서 등에 떠밀려서 할 것이냐 스스로 할 것이냐 이런 아주 기분 야릇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마침내 하셨는데 참 아주 많은 고심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과를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사과를 하면서도 동시에 면밀하게 아주 설명을 뭐 대동소이하게 앞전에 이야기하던 거하고 큰 줄기는 같은데요. 그러면서 사과도 이렇게 한 것이 조화를 시켰는데 한번 2시간 20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앞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추위가 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은 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그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그런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좀 잘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받기 전에 큰 이제 90도 가까운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숙인 것이 특징이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으면은요, 이 감사와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숙여 이렇게 하게 되어진 배경이 감사와 사과를 결심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KBS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소통을 끊었다는데 녹취도 이 소통을 정말 끊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당선 후에 자신이 연락을 축하 전화 온 것 수고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선거 초기에 지역에서 이 수백 명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후반기에 도움을 준 자에게 매정하게 하기 어려워서 전화를 받아준 것인데 감출 것도 없다. 감출 것도 특별히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론 조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 조작, 공천 개입, 뭐 이렇게 창원 신단, 산단에 대해서 가장 이제 명태균 씨에 의한 그런 건데요. 이 조작은 할 이유도 없고 그 당시에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인생에 자신은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 이런 거 청와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정책 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피는 것을 위주로 하지 지지율 조사를 나라 돈을 써가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다.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거의 그 시간에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 고3 이상으로 자신이 바쁘게 했기 때문에 공천해 본 적도 없고 시간 여유도 없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김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그리고 여사의 대외 활동,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가장 이제 질문이 많았고 이제 해명을 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뭐 면전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국정도 원활히 도와야 되는데 검찰총장 때부터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타겟이 악마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악마화 시키겠다고 하는 타겟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중심인데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어쨌든 무조건 잘못했다. 공사를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뭐 자신은 직보를 한 번도 자신은 이런 철칙을 어겨본 적은 없다. 이렇게 뭐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직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대외 활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이 싫다면은 여론을 감안해서 이렇게 외교와 국익에 되는 것만 반드시 하고 현재도 사실 중단한 것과 거의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유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뭐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좀 대동소이한데요. 그리고 또 인사 조치 한 대표가 요구했던 인사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것, 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조언을 하는 것이지 농단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예. 그리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물었는데
제2부속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종교인 목사 만나는 것과 또 서울의 소리 유튜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자 만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부부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순진한 면이 있다.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는데 자신이 정치 선언한 이후에 휴대폰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을 3,000개의 문자가 이렇게 이제 당선되고 하면서 오는데 문자, 카톡, 텔레마트 이런 것이 그렇게 자신이 이제 쓰러져서 자고 나면은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나고 나면은 일어나 보면은 휴대폰에 답을 이렇게 쓰고 답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 미쳤냐 뭐 이러면서 이제 날밤을 바꾸면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전화를 이 도움받은 자들이 너무도 많다가 보니까 한마디라도 해줘야 된다고 강박증이 정도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방식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배워야 되는데 무조건 이 폰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조언을 듣고 바꿔야 되는 건데 검사 때부터 쓰던 폰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연락을 받고 또 자신의 동창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론을 감안한다고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인들이라든지 싹 바꾸지를 못하고 두 사람 다 이렇게 한 것이 격이 없이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연락받은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장점도 있고 리스크가 그런 데서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었다. 이것이 국민 걱정거리가 된 것 같다. 제2부속실 오늘 바로 발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속실을 하는 담당자를 그래서 정리해서 앞으로는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도 미국이 이제 대통령의 주장이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이나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 미국 콘토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10년 동안에 토론이 계속되어 왔다가 이게 김대중 때도 그렇고요. 200명이나 투입을 해가지고 별건 수사를 엄청 수사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 끄트머리에 이것이 법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 행정 부분에서 국회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될 이런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에 관해서는 자 그런 것이 한 번 또 털고 간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과 국회 이런 것이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루어져야 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번 털고 간 일사부재리로 볼 때 과거에 200명이나 투입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나올 때까지 털릴 때까지 그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 이건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법부 업무가 아닌 정치 영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독특하게 들리는데요. 특검은 인권 유린과 앞으로도 불법이 있다면 검찰총장 대통령 자리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지율이 20%대로 됐는데 5명에 1명만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꼴이 됐는데 TK에서도 그렇다. 이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축구 선수가 전광판을 보면서 뛰면은 안 된다. 그러나 참모들이 제발 좀 보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TK 지지자 사람들이 정말 아끼는 마음만큼 실망도 큰 줄로 생각이 된다. 이러면서 그러나 꼼수 같은 것은 쓰지 않겠다. 아직도 더 유연하고 변화하고 쇄신 보여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겠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TK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지지가 떨어졌느냐. 개혁에 대해 하자고 하면 저항 세력이 생기는데 밀어붙이는 뚝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저항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보통 또 사람들은 여기에 한마디를 붙이면은 그 왜 문 대통령이라든지 적폐청산을 가감하게 밀어붙이지를 정말 감옥에 넣을 사람을 넣고 청산할 사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또 이 법무부 장관 이렇게 세워줬는데 왜 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TK 사람들의 제가 전화를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받으면은 거기에 화가 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정 갈등, 한윤의 그 갈등, 이게 대해서 감정 앙금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민한 질문을 했더니요. 초심으로 가야 된다. 초심으로 가야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이 초심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동훈에게 하는 소리 같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뭐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운동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다. 관계가 나빠졌던 사람들도 좋아진 사람들도 나빠졌던 사람들도 앙금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공통분부가 생겨서 그게 중요하다. 개인 감정보다도 일하다가 공동의 일을 하면 이 접촉점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시정연설 왜 불참했느냐 그랬더니 이 반쪽도 안 되는 이런 국회를 가지고 그래서 로텐더홀에 갔더니 한번 갔더니 시위를 하고 들어오는 데에 굉장한 그런 일이 있었고 악수도 거절하고 야유를 하고 이 난장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국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를 않았고 그렇게 해서 뭐 동행권을 남발하고 지금 이렇게 특검법을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통령 뭐 망신 주려고 국회 오라는 것은 국회가 그 한 시간만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도 국회에 꼭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2시간 20분 마지막에 돼가지고 또 물었는데요.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사과가 분명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답이 관리를 잘못해서 자신이 사과를 할 문제다. 자신이 사과하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순방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사과를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농단은 아니겠지요. 관여는 말할 수 있지만은 농단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과도한 금융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한수원에서 헐값으로 수주했다. 그렇게 물으니까 조금 웃으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듯이 그렇게 24조의 그 두 기를 24조에 수주한 것을 헐값으로 그렇게 수주했다고 말하면 그건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물론 이제 기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앞으로 우선 협상 자격 조건을 내년에 본 계약이 잘 될 거다. 과도한 금융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24조에 수주한 것, 뭐 터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국에 아주 앞으로 유리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복지 부동하고 또 한동훈의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지금 지지율도 많지도 않았는데다가 지지 기반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참 또 앞 전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빛을 물려놓아 놓고 그러면서 세력들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강화문에 뭐 자유우파의 세력들이라든지 강하게 이렇게 뒷받침해 주어서 윤 대통령이 중도에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쳐야 된다는 것은 뭐 들어보면은 사실 앞전 대통령 같으면은 좀 지지 기반이 강하고 좀 득표가 많고 국회의원들이 많고 또 대통령의 인기가 좀 더 앞전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별 큰 문제가 저도 대통령을 9명을 지내와 보면서 뭐 이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참 이런 생각이 너무도 듭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이 언제 한번 무너지면은 또 이게 무섭게 여론이라는 게 이런 되어지는 것이 앞전에 박 대통령도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전환을 가지면은 노 노무현이 이렇게 어려움에 10% 내려갔다가 어려움에서 다시금 살아나서 영웅이 되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자유우파 이런 이 이념을 이 대통령을 밀어서 확실히 지켜드려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